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주르르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 만에 0.9%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3.2%가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는 내려갔고 달러 가치는 올랐다, 이런 의미인데요. 최근에 코스피 하향 곡선, 환율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환손실 발생을 우려해서 증시에서 자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끈 것은 좀 강달러에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가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달러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승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만일 주요한 문제였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채권을 팔고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좀 봤더니 3천억 원어치의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증시에서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이 미국과 우리나라 간 금리 차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환율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반적으로라면 환율 상승을 막거나 환율 하락을 주도하는 장세가 나왔어야 합니다. 원래 수출 기업들은 월말이나 분기말, 반기말에 환율 매도를 주도하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건 위안화 약세와 연동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는 위안화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중국도 맞불을 놨죠. 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또 실제로 중국이 만약에 이 보복 사유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천억 원어치의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증시는 미중 간 무역 분쟁 우려로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에너지나 곡물, 자동차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0.14% 올려서 고시했습니다. 이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난 4거래일 동안 위안화 가치를 1.03% 총 하락시켰습니다. 이는 5개월 반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가 100달러짜리 중국산 제품에 만약 25% 관세를 부과해도 위안화를 25% 절하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똑같이 100달러에 수출을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은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서 시중에 약 120조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신흥국들의 대표 통화로 위안화 통화는 아시아 통화의 가치를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없다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화 원화도 약세가 되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중국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의 샤오미 완제품을 미국에 팔 수 없게 되면 샤오미를 위해서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 등이 중국에 관련 중간재를 수출하게 되는데 이 수출이 위축되겠죠. 시장은 이 상황에 주목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우리 외환 당국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는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과 엮이면 단순한 호재는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관세부가 예정일인 7월 6일,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양국은 조만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양측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대표적인 미국 통인 왕치산 국가 부주석의 미국 초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2주간 두 나라의 협상 여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종목 먼저 보실까요? 네, 일동홀딩스, FNC엔터, 휴비츠, 포스코캔터 이렇게 4개의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구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에 추천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오늘 일동홀딩스 내일 관심주로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일동홀딩스는 이제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로 유명한 일동제약의 지주사인데요. 이제 2016년에 지주사 전환 이후로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좋지가 못했고 최근에는 시장 조정 국면과 맞물려서 지지라인인 15,000원대 전후의 가격도 하향 이탈하여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동홀딩스 자회사 실적의 핵심은 일동제약이기 때문에 일동제약을 살펴보면은 2017년에 기존에 이제 영업사원을 통해서 판매하던 방식에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인 일동몰을 통해서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변경하면서 재고약품, 반품 등으로 발생했던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한 R&D 부분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일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나 안질환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갖춤으로써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로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이외의 자회사들의 실적도 개선 추세에 있어가지고 1분기부터 연결 기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PBR 0.87배인 현재 주가는 매우 매력적이라 장기적 관점으로 제약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